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스완지 대 퀸즈파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완지는 이번 시즌 내내 기복이 뚜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착함이 떨어지며 득점 효율이 낮다.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스완지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를 열쇠는 득점 전환력이 될 전망이다. 퀸즈파크는 최근 몇 경기에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 운영이 돋보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풍부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 측면 돌파 이후의 크로스나 컷백 패턴이 꽤 날카롭다. 다만 수비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숙제지만 최근엔 라인 간격이 안정되며 실점 최소화에 성공하고 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지금 스완지의 불안정한 수비를 상대로는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서로가 탐색전을 벌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QPR의 빠른 전환 속도가 스완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홈에 이점을 가진 스완지가 쉽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결정력에서의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2대1 승리를 예측한다. 두 번째 경기 와포드 대 웨스트브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와포드는 이번 시즌 중반에 접어들며 점유율 중심의 축구로 다시 방향을 잡았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양쪽 풀백이 번갈아 오버래핑에 가담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루크 헤일과 바에어의 측면 연계는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이며 중앙에서는 아수니와 마티우스 마르틴이 이선에서 전진하며 찬스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결정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 박자 부족하다.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도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 장면이 잦고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후반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홈 분위기를 등에 업긴 하지만 상대의 역습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또다시 승리를 놓칠 수도 있다. 웨스트 브롬은 시즌 초반보다 훨씬 조직적인 팀으로 변모했다. 밀집 수비와 빠른 롱패스 전환이 특징이며 수비형 미드필더 몰룸비가 중심에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라인 간격이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공격에서는 브랜든 토머스 아산테가 제공권 싸움을 이끌고 측면에서 존 스위프트와 필립스가 침투하며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세트피스 한 방으로 분위기를 뒤집는 힘도 있어. 홈팀 입장에선 한순간의 방심이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의 주도권은 와포드가 쥐겠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앞서는 쪽은 웨스트 브롬일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골을 주고받겠지만 결국 1대1 무승부로 균형이 맞춰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렉섬 대 옥스퍼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렉섬은 올 시즌에도 공격적인 전술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밀어붙이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특히 맥린과 머리가 측면에서 폭을 넓히며 중앙 스트라이커 파머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투입하는 장면이 많다. 렉섬의 가장 큰 강점은 에너지다. 선수 전원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 볼을 쫓고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며 실수를 유도한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면 상대의 롱패스 한 방에 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옥스퍼드는 전형적인 균형형 팀이다.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하는 효율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브레넌과 테일러가 미드필더에서 수비와 전환을 동시에 담당하며 공격에서는 머피와 해리스가 폭넓게 움직이며 수비를 흔든다.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특히 코너킥에서 세컨드볼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 옥스퍼드의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렉섬의 홈에서의 기세와 템포는 리그에서도 손꼽힌다. 초반부터 몰아붙이는 압박과 공격 패턴이 살아난다면 렉섬 2대1 승리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다. 네 번째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미들즈브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라인을 깊게 내리고 4-4-1 형태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공격은 롱패스 위주로 단순하게 가져간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다 보니 상대가 수비 블록을 세우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크레머리치와 스미스가 전방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이선의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홈에서의 응원은 분명 힘이 되겠지만 공격 템포를 올리지 못하면 주도권은 쉽게 넘어간다.
미들즈브러는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전력을 빠르게 추슬렀다. 하우슨과 맥나일의 미드필드 조합은 안정적이며 특히 좌측에서 존슨과 존스의 오버래핑은 리그에서도 위협적이다. 빌드업 속도와 압박 전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공격의 창의성 면에서 셰필드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미들즈브러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셰필드가 홈에서 버티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은 대부분 미들즈브러가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들즈브러 2대0 승리가 예상된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시즌 중반 들어 다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 엔초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잭슨과 스털링이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특히 왼쪽 측면의 코를 데팔머 라인은 공격의 핵심 루트로 자리 잡았고 아약스의 수비가 측면 전환에 느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결정력. 점유율은 높지만 득점 효율이 낮고 마지막 패스 선택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아약스는 여전히 공격 중심의 철학을 유지하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타디치가 이선에서 빌드업을 이끌며 베르바인, 브로비와의 삼각형이 공격의 중심을 형성한다.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EPL팀처럼 압박이 강한 상대에게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경기 초반에는 아약스의 짧은 패스워크가 통할 수 있지만 체력전으로 넘어가면 첼시의 피지컬 우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전 주도권은 첼시가 가져가며 첼시 2대1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역동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간다. 3-4-1 시스템 속에서 윙백 마테오 루고리와 지파카스타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넓은 폭을 활용하고 루크만과 스칼비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려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전통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다. 라인을 내리고 500 형태로 수비를 강화하지만 이탈리아 팀들의 넓은 폭 전환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 전개는 단순하고 롱패스 위주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인다. 공간이 생길 때 빠르게 찔러 넣는 역습도 위험하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홈 압박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도다. 슬라비아가 이를 90분 내내 버티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후반 들어 체력 차이가 벌어지고 아탈란타가 꾸준히 몰아붙이며 3대1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강한 응집력으로 유명하다. 중앙에서 캄다가 전진 드리블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고 측면 윙어 고츠와 나콜로우가 넓게 벌려서 전환 속도를 높인다. 특히 전방 압박이 강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지만 리버풀처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리버풀은 여전히 강팀다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누네스가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고 디아즈와 사비 시몬스가 번갈아 측면 침투를 시도한다. 풀백 아놀드의 중원 진입과 롱패스 전환은 여전히 날카롭고 중앙 미드필더 메갈리스터의 경기 조율도 안정적이다. 전방 압박이 끊기지 않으며 짧은 간격에서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가 매우 빠르다. 프랑크푸르트의 기세도 만만치 않겠지만 리버풀의 압박 강도와 템포는 한 단계 위다. 결국 리버풀 2대1 승리로 유럽 무대의 저력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 경기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조직적인 팀 중 하나다. 수비 라인은 높지만 빌드업의 완성도가 높아 압박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페드로 곤살베스와 에드워즈의 콤비 플레이는 리그 최고 수준이며 좌우 측면 전환과 컷백 패턴이 날카롭다. 홈에서는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며 전방 압박의 강도도 리그 상위권이다. 마르세유는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공격 시 빠른 속도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하다. 공격수 오바메양과 이사의 연계는 위협적이지만 라인이 벌어질 때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스포르팅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빌드업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마르세유의 개인기와 속도가 위협적이지만 조직적인 대응에서는 스포르팅이 우세하다. 결과적으로 스포르팅 2대1 승리가 가장 현실적이다.